일단 석정전자. 네. 네. 석정 메인보드 네네. 되게 유명해요. 그 다음에 상록알토스, 상록전자. 상록전자에 상록알토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복컴퓨터. 삼복 컴퓨터는 알죠. 네, 삼복컴퓨터 지금도 있잖아요. 삼복컴퓨터 지금도 있죠. 네. 지금 티지트라이제. 네. 안녕하세요. K벤치 최재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건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궁금했던 거예요. 왜 메인보드 제조사들 다 대만이에요? 네. 다 대만이에요. 타이완이에요. 100%. 왜 다 타이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왜 갑자기 대만은 왜 메인보드를 만들까 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기획한 이유. 이걸 기획한 이유가 최정 기자님이 12월에 빠지셔서 그래요. 그쵸. 네. 최정 기자님이 12월에 한 2주 정도 자리를 비우실 거라서 네. 방송을 할 거리를 좀 쌓아두려고 최정 기자님이 우리 수술 잘하시고 네. 복귀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제 질문은 왜 PC 컴포넌트는 다 진짜 대만이 차지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메인보드잖아요. 이게 대만이 언제부터 이제 메인보드를 제조하기 시작했나요? 이게 당시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도 좀 얽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80년대 중반. 네. 그러니까 당시에 각 국가의 구조적 문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이제 한국, 일본, 대만 이 나라들의 국가별 정책. 스케일이 큰데요. 네,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 상황은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두 번째로 대만의 그 초기에 이 시장에 뛰어든 친구들이 머리를 잘 썼고요. 그쵸.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결합돼서 거의 대만이 PC 컴포넌트의 왕국이 됐죠. 그쵸. 우리 최정 기자님은 대만 여러 번 가보셨잖아요. 네, 저도 네. 여러 번 가봤고 네. 타이페이는 거의 내 집처럼 드나들었잖아요. 한때는. 그쵸. 네. 명동보다 더 많이 갔어요. 저희 이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농담으로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우리 PC 쪽에 있는 분들은 그 간혹가다 이제 업체분들 만나면 우리는 한국에서보다 대만에서 많이 만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도 하고. 기본 인사예요, 그냥. 기본 인사죠. 그러니까 공항에서부터 용산 느낌 나잖아요. 맞아요. 네. 가보신 분들은 아세요. 공항에서부터 용산 느낌 나는 집에서 온 것 같은 포근함. 네. 거기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국가 전체가 PC 컴포넌트 산업에 최적화돼 있어요. 현재는. 네. 네. 근데 그게 또 대만의 한계이기도 하고 현재. 언제부터 제조했는지 이제 그거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80년대라고 하셨는데. 완제품 업체가 메인보드를 사서 쓰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완제품 제조업체가. 지금 그게 기본이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80년대는 내가 컴퓨터 만드는 업체면 내가 메인보드를 만들어요. 그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만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만드니까. 애플도 그랬잖아요. 네. 내가 만들잖아요. 네. 80년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오기 시작하면 이제 개인용 컴퓨터, 가정용 컴퓨터, 그다음에 소기업에서 사용하는 소형 컴퓨터 같은 것들, 사무용 컴퓨터들이 급속하게 이제 좀 수요가 늘어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처음에는 내가 메인보드 직접 만들어서 내가 PC 만들어서 모니터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팔 거 아니에요. 비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가격 경쟁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거라고. 그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사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설계 비용이나 이거 다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중반이 되기 시작하면 사다 쓸 수 있는 싼 방법이 없나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업체는. 미국에서. 컴퓨터 완제품 제조사들. 네네. 그런 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전문적으로 하나만. 전문적으로 메인보드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업체. 80년대 중반이 되면 등장하기 시작해요. 가장 유명한 업체가 80년대, 90년대 가장 유명한 메인보드 업체가 마이크로닉스였어요. 국내에 있는 그 마이크로닉스 한미 마이크로닉스 말고. 아니죠. 한미 마이크로닉스 아니고 미국의 마이크로닉스라는 메인보드 제조사가 있었어요. 지금 없나요? 지금 없어요. 저도 이 보드 썼어요. 네, 제가 컴퓨터 샀을 때 마이크로닉스 보드 썼거든요. M54HI. 모델명도 기억해요. 네. 마이크로닉스 보드가 넘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수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보드가 미국 회사 보드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로닉스 86년, MSI가 86년, 기가바이트가 86년. MSI랑 비슷. 네, 그 다음에 타이언이 89년, 아수스가 89년, 그 다음에 아비트, 지금 없어진 아비트도 89년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이 되기 시작하면 컴포넌트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납품하는 거예요. OEM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메인보드는 이때 당시 메인보드는 다 DIY, 그러니까 완제품 메인보드 박스 리테일 제품이 아니고 다 OEM이에요. 100% OEM.
그래서 제일 먼저 공략한 게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 다 OEM부터 시작했어요.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찍는 게 싸요? 대만에 있는 공장에서 찍는 게 싸요? 인건비나 뭐 그런 거 그러면 당연히 대만 쪽이 싸겠죠. 싸겠죠. 네. 그러니까 대만 공장에 오더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 이제 일부 하는 거죠. 일부 해서, 그러니까 이제 니들이 원하면 설계를 주면 찍어줄게. 그리고 설계 없어? 그럼 우리 보드 있어. 근데 니들 이름 찍어서 줄게. 네. 그러니까 OEM이나 ODM으로 물건을 납품하거나 원하는 거 있으면 찍어주거나 네. 하는 식으로 이 하는 업체들이 계속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닉스도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들도 처음엔 미국에서 메인보드를 찍었어요. 자기네들 거 자기네들 찍어. 나 이 업체도 팹리스야. 아. 마이크로닉스 팹리스였어요. 그래서 공장이 없었어요.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했어요. 따로 하청을 주고. 그러다가 가격을 내리려면 미국에서 찍는 거보다는 대만에서 찍는 게 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만으로 공장을 바꾸는 거죠. 그 공장이 어딘지 알아요? 어디에요? 거기가 MSI예요. MSI. MSI 공장에서 찍었어요. 네, MSI 공장에서 찍었어요. MSI가 마이크로닉스 생산 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MSI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OEM 한다고 했잖아요. 마이크로닉스의 OEM이었어요. 아. 네, MSI. 처음 출발은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럼 왜 다른 아시아 국가가 아니고 꼭 대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 경제적 상황과 연관이 있어요. 앞에 얘기했던. 네. 그러니까 왜 대만이냐 하필이면. 네.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경제학적인 건데 제가 경제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미국이 80년대가 되기 시작하면 탈제조화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좀 이제 미국이 2차 제조업에서 3차 제조업으로 좀 가고 네. 그러면서 2차 제조를 설계는 자기들이 하되 공장은 해외에서 넘어가는 정책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공장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다 할 거냐 이거지. 그 후보가 3개예요. 후보가 3개인데 네. 하나가 일본, 그렇죠. 하나가 한국, 네. 그 다음에 대만. 왜 이 세 개인가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 유럽은 아니에요. 그쵸. 거기는 뭐 어쨌든 물가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유럽에다 차이가 오더할 없을 수는 거죠. 없어요. 네. 유럽은 빼고 동유럽은 80년대는 아직 저거잖아요. 그쵸. 소련 영향권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는 아예 아니죠. 네, 그쵸. 아니죠. 동남아시아는 아예 이 산업화가 안 돼 있었고요. 네. 그러면 남은 데가 동아시아 쪽 요거 동북아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동북아시아밖에. 왜냐하면 중국도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빠지고 동남아 빠지고 아프리카 빠지고 동유럽 빠지고 서유럽 빠지고 남미도 빠지고 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오더할 수 있는 데가 딱 3나라가 남는 거지. 한국, 일본, 대만. 한국, 일본, 대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굳이 얘기하면 홍콩. 근데 왜 대만은 적극적으로 메인보드를 만들고 한국과 일본은 아니냐? 이거는 이 대만과 한국, 일본의 구조적 차이가 있어요. 한국과 일본은 대기업 위주예요. 아, 뭐 삼성 뭐 이런 LG 뭐 이런 대기업에서 만들어서 수출하잖아. 그쵸. 예. 한국과 일본은. 대기업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이잖아요, 경제가. 네네.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이잖아요. 대만은 대기업이 없어요.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있긴 하겠지만 대만은 그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었고, 한국과 일본은 대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었어요. 그쵸. 근데 한국과 일본에도 중소기업이 있잖아요. 네. 한국과 일본에서 중소기업은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수출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기업 쪽으로 해가지고 통해서 나가지 않았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미생의 영업 3팀이야.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물건 사다가 네. 외국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쵸. 중소기업은 수출을 하려면 대기업을 통해야 했어요. 대만은 아니었던 거죠. 대만은 그럼 바로 대만은 그 회사 하나가 역량을 갖추는 식으로 진행했고 정부에서 정책을 그렇게 지원했으니까 다르죠. 네. 그러면 대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야 메인보드를. 그쵸. 근데 대기업에서 메인보드를 안 하는 거지. 그것보다는 차라리 뭐 반도체 이런 그쵸. 식으로 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를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부터 만든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테크트리를 그쪽으로 짠 거예요. 그쵸. 예. 그런 네. 구조적인 문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모든 분들의 생각 다 일치해요. 그렇다라고 봐요. 근데 한국도 있었어요. 메인보드 업체가. 그러니까 이게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네. 전부 대만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찍었나요? 우리나라가 크게 이제 유명한 메인보드 업체가 한 3군데 정도 있어요. 3군데 정도 지금 다 있는데 있나요? 없어요. 다 없었어요? 전부 다 없어요. 아, 일단 석정전자. 네. 네. 석정 메인보드 네네. 되게 유명해요. 그 다음에 상록알토스, 상록전자. 상록전자에 상록알토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복컴퓨터.
삼복 컴퓨터는 알죠. 네, 삼복 컴퓨터 지금도 있잖아요. 삼복 컴퓨터 지금도 있죠. 네. 지금 TG 트라이제. 네. 근데 그때는 메인보드 제조까지 썼어요. 아. 네. 그래서 메인보드를 제조해서 자사 컴퓨터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도 해, 메인보드도. 수출을 제일 많이 한 데가 어디냐면은 옛날에 삼복 컴퓨터가 미국의 컴퓨터 대형업체 하나 인수한 게 있어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머신이라고. 모르겠는데. 이머신이라는 미국의 대형 컴퓨터 5위권 안에 들은 컴퓨터 판매 그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네. 저가형 컴퓨터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이머신이. 네. 그걸 삼복 컴퓨터가 인수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메인보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자사 메인보드로 만들어서 자기가 수출하는 거지. 정책이 상가에서 다른 게 석정과 상록알토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OEM 매출이 별로 없고 석정과 상록은 뭘 했냐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내수 시장을 판매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량과 아수스나 기가바이트나 MSI가 월드와이드로 PC를 미국 시장에서 맞춰주는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메인보드를 만장 10만 장, 100만 장씩 만드는 것과 그 기술력의 차이. 그쵸.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품질의 차이. 그쵸.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석정보드나 상록알토스 보드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다 부도났어요. 부도 처리하고 해서 없어졌어요. 삼보가 유일하게 네. OEM으로도 수출을 많이 한 업체예요. 그래서 삼보 컴퓨터 메인보드 중에 굉장히 유명한 보드가 디트로이트라는 메인보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름이 디트로이트예요, 메인보드가. 이게 90년대 중후반이가 그럴 거예요. 디트로이트 메인보드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품질이 괜찮아서 많이 썼어요. 이 보드가 용산에서 유통이 돼서 나왔어요. 용산에도 리테일로 판매했어요. 삼보 컴퓨터에서. 왜냐면 보드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많이 썼거든요. 그거 판매하는 업체가 어딘 줄 알아요? 어딘가요? PC 디렉트. 뉴욕 지금. 네, PC 디렉트예요. 한국에서 한국의 스타트가 늦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86년부터 8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했고 한국은 80년대 후반이 가야 시작하거든요. 일단 스타트가 늦었고요. 스타트가 늦어서 얘네 선점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고객이 이미 다 확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쟁이 안 되잖아. 왜냐하면 얘네들 품질이 너무 좋고 가격도 싸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미 수요의 수요의 경제를 달성한 거예요. 대만 업체들이 이미 먼저 뛰어들어서. 근데 한국에서는 이미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만에서 다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내수 시장에 집중을 한 거죠. 근데 내수 시장에서 집중을 하는데 이 모드들이 들어오니까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태되는 것이에요. 그나마 경쟁을 해서 외국에서 판매를 해서 성공한 업체가 삼복 컴퓨터였는데 이 삼복 컴퓨터가 IMF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 철수하죠. 그래서 메인보드는 더 이상 삼복 컴퓨터를 끝으로 한국도 안 해요. 일본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업체가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가 일단 성공했잖아요. 런칭을 다 해서 일단 회사 규모가 딱 세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관련된 노하우와 인원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인원이 거의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계속 이제 퇴사하고 나가서 새로 회사를 만들고 그쵸, 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되겠죠. 만들 거 아니에요. 업체들이 아니면 이거 된다고 판단하니까 자금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자금을 투입해서 인력을 새로 모아서 그게 계속 증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틀먼트가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 확 번지는 거지 그 국가에서.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럼 이제 대만제가 이렇게 분사하고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주류로 떠올랐잖아요. 그럼 이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이미 90년대 초반이 되면 대만을 다 넘어가요. 근데 대만제인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왜 모를까? 브랜드가 없나요? 브랜드가 없어서. 아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브랜드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수스나 MSI나 기가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네. OEM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컴팩에 납품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브랜드를 들고 나온 업체가 아수스였어요. 90년대 초반에. 나중에 이제 브랜드를 붙여서 팔아요. 자사 브랜드로. 네. 당시에는 브랜드가 없는 보드잖아요. 아수스도 그러면 듣보잡이라고 당시에는. 그렇죠. 그냥 초반에는. 네. 보드가 비싸게 해서 싸겠어요. 싸겠죠. 싸죠. 네. 고가형은 마이크로닉스가 대세였어요. 네. 90년대 초반에는. 그리고 저가형은 아수스가 이제 그 시장을 먹는 거예요. 이제 브랜드로도. 그래서 90년대 초반이 되면 아수스가 저가형으로 메인보드를 취향해서 자사 브랜드를 런칭해서 저가형 시장을 장악해요. 지금의 ECS, 지금의 아수스는 마이크로닉스고. 이런 또 시대가 네. 바뀌니까 그렇게 하다가 90년대 초반이 되면 기가바이트가 자사 브랜드를 런칭하기 시작해요. 이제 기어바이트도 나오고. 네, 96년 정도 되면. 네.
그때 제이시언이 기가바이트를 갖고 들어오죠. 네, 그래서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를 제이시언이 유통하기 시작하고 90년 후반이 되면 네. MSI가 제일 늦어요. MSI는 2000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90년대 MSI 보드는 국내에 있었어요. 유니텍에서 만든 MS 뭐뭐뭐뭐 네네네. 숫자 4개. 그거 되게 좋은 보드야 라고 되게 유명했거든요. 안전성 있는 보드, 좋은 보드, 비싼 보드, 유니텍 보드. 그게 MSI 보드예요. 네, OEM만 하다가 2000년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OEM 정책을 버리고 자사 브랜드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제조사들이 처음에는 OEM을 하다가 OEM을 해서 시장을 다 먹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자사 브랜드로 하나씩 바꿔요. 그때부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보드 시장이 딱 이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이제 대만이 주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도가 그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90년대 후반이 되면. 이 브랜드가 런칭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은 뭐 했나요? 대만이 이제? 메이저가 됐잖아요. 네, 메인보드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메인보드 맞죠? 메인보드 네, 쪽으로 메인보드 해가지고- 제조를 이제 네, 대만이 일단 다 먹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나머지 업체들가 이제 줄도서나기 시작하겠지. 그렇겠죠. 미국에 있는 업체, 한국에 있는 업체, 어디 있는 업체 다 이제 네. 철수하기 시작하죠. 네. 왜냐하면 다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닉스가 없어지죠. 미국에 있는 네. 본사가 사라지는 거죠. 90년대 후반이 되면은 회사가 이제 없어져요. 네. 그 업체가 마이크로닉스가 인수되는 업체가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예요. 마이크로닉스도 이제 없어지고 한국에서도 없어지고 근데 모든 업체들이 이제 뭐 미국, 한국 어디 메인보드 제조는 이제 다 포기하고 대만으로 다 일어나되는. 대만도 계속 메인보드만 찍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했을까 이제? 이제 메인보드를 먹었으니까 이제 확장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번지는 거죠. 그래픽 카드, 뭐 사운드 카드, 그쵸. PC에 꼽는 거니까 PC 시장으로 아예 관련된 부품으로 갔네요. 이제 네. 전부 다 이제 확장되는 거죠. 지금 이제 실제로 아수스가 다 하잖아요. 그쵸. 노트북도 하고. 네.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아수스 노트북은 정말 싸우는 친구였어요. 그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마. 그래서 노트북은 당연히 삼성 LG였는데 근데 지금 아수스 노트북, 괜찮아요. 뭐 MSI 노트북. 네. MSI 노트북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게 옛날 넷북. 저희가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대만의 메인보드 제조사가 몇십 군데씩 있었어요. 지금은 몇 개 없는데 대만도 메인보드 제조사가 수십 개씩 있었어요. 그 수십 개가 다 한국에 수입됐거든요. 네. 춘추 전국 시대. 네,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어요. 저는 그 시대에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 많은 업체들이 2000년대까지 경쟁을 하다가 2010년대가 넘으면서 하나씩 이제 회사가 이제 없어지죠. 그러면서 현재 3체제, 네. 3체제 플러스 2, 아수스, 기가바이트, MSI, 그리고 ECS, 맞아, ECS. 에즈락. 에즈락. 딱 지금 그 3 플러스 2죠. 딱 그 정도네요. 딱 요거예요. 이걸로 남은 거예요. 뭐 좀 이따 뭐 하면 뭐 바이오스타도 있고 뭐좀 근데 바이오스타나 요거는 확실히 세컨 티어고, 세컨 티어고 네. 1티어 정도 생각하면 퍼스트 티어는 딱 요 5개 업체예요. 아수스, 에즈락도 퍼스트 티어라고 얘기하기 조금 쉽지는 않은데 조금 어쨌든 든든하죠. 뺨은 때리니까 메이저까지는 쳐주잖아요. 대만의 주축 산업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아직도 네, 대만 주축 산업이에요. PC 산업이. 약간 마무리 겸한 질문인데 이게 브랜드는 대만인데 찍은 거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인 게 그러니까 제조는 중국에서 하죠. 예. 그 당시 이것도 정치 경제적 상황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뭐 대만 중국 사이가 조금 안 좋긴 하고 막 그게 좋아졌다 네. 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네. 계속 바뀌잖아요. 좋아졌을 때가 마인주 총통이 있을 때. 국민당이 집권을 하면 좀 친해져요. 그리고 맞아요. 민진당이 집권하면 맞아요, 좀 맞아요. 사이가 안 좋아지거든요. 지금은 차이잉원이죠. 네. 차이잉원 민진당이잖아요. 네, 민진당. 그다음 옛날에 천수이벤 네네. 민진당이었고 네. 천수이벤과 차이잉원 사이에 마인주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인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만판 이명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이잖아요. 네. 2008년이에요. 그리고 국민당이 집권해요. 이때 양안이 급속도로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양안의 협력, 그 대만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 있고 중국은 이제 제조할 수 네네네. 있는 저게 있다 싶어서 설계는 대만, 제조는 중국. 대만의 제조업이 급속도로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MSI, 기가바이트, 아수스 그런 대만의 모든 제조사들이 다 중국에다 공장을 세워요. 상하이 근처하고 그 홍콩의 광동 근처에. 다 넘어간 건 아니고 일부 이렇게 처음엔 일부만 넘어갔어요. 아. 지금은 다 넘어가고. 그 투어 한번 기가바이트 공장 투어를 가봤는데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매스 프로덕을 하는 공장이 아니에요. 아, 그 막 찍어낸 지금은 예. 매스 프로덕을 공장하는 공장이 아니고 처음에 샘플이나 그 다음에 그 샘플 같은 거 찍어 처음에 이제 한 예를 들어서 한 뭐 처음에 한 1000개, 2000개 신제품 나올 때 찍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찍는 공장이고 예. 거기서는 효율이 안 나. 그러니까 메인 공장은 다 중국에 있어요.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갔어요. 지금은. 아. 그리고 거기는 소규모 공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테스트 해보고 뭐 해보고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신제품 생산하고 고부가 같이. 그래서 저도 제가 옛날에 기사 쓴 거 보면은 상해 근처에 있는 MSI 공장 가서 그 견학하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거긴 진짜 넓어요. 삼성 평택 같은 그런 스타일로 다 공장밖에 없어요. 근데 MSI 공장도 엄청 커요, 거기. 원산지 다 중국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 이제 그렇게 공장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가 더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은 그러니까 디자인은 대만에서 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제 생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회사를 만들 거 아니에요. 퇴사해가지고 자기 회사 만들 자기 회사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도 이제 직접 하죠. 그 대만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 쓰면 되잖아. 그렇게 이제 중국산 메인보드와 중국산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중국산 브랜드. 그쵸. 알리 보면 조금씩 보여요, 눈에. PC 컴포넌트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산 브랜드. 대만산이 아니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컬러풀. 아, 컬러풀이 컬러풀이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네, 컬러풀이 중국이에요. 아. 컬러풀이 제일 성공한 업체예요. 그 현재 PC 컴포넌트에서. 일단 그래픽카드 먼저 했죠. 네. 메인보드도 있어요. 아. 메인보드도 지금 S컵에서 수입하잖아요. 네. 있어요. 중국 업체는 지금 저희가 많아요. 그래픽카드. PC 파트너. 조텍. 조텍도 맞아, 대만이 예.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맞아, 들은 것 같아요. 네. 예. 그 다음에 갤럭시. 또 중국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네. 갤럭시도 중국이죠. 그 다음에 팔릿. 팔릿도 중국이고. 그래픽카드 쪽으로 가면은 중국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메인보드는 여전히 대만이 좀 확고하게 이 자리를 다 쥐고 있어요. 메인보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중국산이 굉장히 많죠. 지금은 이제 브랜드도 중국산이 굉장히 많고, 뭐 제조도 직접 하고 설계도 직접 하는 게 지금은 중국에 많이 해요. 대만의 가장 큰 경제적 문제가 그거예요. 뭐 지금은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안 해서 모르겠는데 중국의 제조가 예술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메인보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메인보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만이 왜 이제 메인보드 제조 강국이 됐는지. 네, 뭐 해가지고 그냥 알아볼 수 겉핥기 있었고. 수준으로만 알아봤습니다. 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과정, 그 춘추전국 시대에서 삼국지로 넘어가면서 없어진 그 수많은 업체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라진 메인보드, 사라진 그래픽카드, 네. 브랜드들을 다음 주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